암수 육자 운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토는 재산이며 만물의 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재산이 필요한데, 얼마만큼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재화가 있어야 불편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은 땅에서 나온다. 땅에서 나오는 거죠.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땅을 표시할 때 이제 말하는 밭전자를 쓰죠. 밭전자. 모든 것의 재산은 밭, 즉 사람이 생산해 낼 수 있는 땅에서 나오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만 재산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죠. 나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재산은 귀하다. 우리가 오행상 재산을 토라고 하는데, 목화토금수 중에서 하늘에서도 재산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아니에요? 즉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를 중앙에 뒀죠. 그 다음에 금과 수의 기운을 둔 거죠. 그것은 이미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든 진실한 오행에 엮여있는 육식갑자를 내는 것에도, 천간을 만들 때에 또 그 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중앙에다 배치한 거죠. 그 중앙에다 배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늘에서도 귀하게 여기고 땅에서도 귀하게 여긴다. 이 안경을 밖에다 둬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행의 상극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금생수, 토생금의 그 상생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또 상극의 관계,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의 관계를 들여다보더라도 흙의 존재가 없으면 그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토가 없으면 성립되지가 않아요. 수생목 하려고 하나 토기가 없으면 물이 나무를 도와줄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물을 머금은 흙이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는 떠버려. 흙이 없으면, 왜? 지탱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생목의 관계에서는 필히 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에 서로 도와주고 또 힘을 내주게 북돋워 주는 것이지, 토가 없으면 수생목의 관계가 존재하지가 않죠. 또 목생화 하려고 하는데 토기가 없으면
화기가 위로만 뻗쳐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 버리죠. 화기가. 나무가 도와주려고 해도 다 타버려서 없으니까. 예. 목기가 흙을 통해서 불의 기운을 어느 만큼 잡아줘야 목성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 하려고 하나 토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없으면 불길에 재만 날리게 되겠죠. 재만. 예. 금생수 하려고 하는데 토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저장하는 흙이 없으면 물 자체가 고갈되기 때문에 금생수의 그 도와주려고 하는 생화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죠.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에 금생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극하는 것들도 어떻게 되느냐? 예. 수, 극, 화, 즉 물이 불을 끄려고 하는데 수기가 토기가 없으면 수세가 태양하기 때문에 화 자체가 스스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 극하고 멸하고 할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토가 중요한 겁니다. 화극금 하려고 하나 화가 아무리 태왕해도 흙의 기운이 없으면 금기가 소진되어서 극할 수가 없다. 또 목극토 하려 하나 토기가 없으면 목기가 나무의 뿌리가 흙에 내리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불성,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금이 나무를 극하려고 하나 토기가 없으면 금기 혼자만이 나무를 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불성기, 이 기는 그릇 기자입니다. 예. 나무가 즉 금으로 뭐 칼이나 도끼나 톱이나 연장을 이용해서 나무를 만들어내려고 하나 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기가 진박되어져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생겨나지 않는 거죠. 자체가.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토기가 수기를 극하로 토국수의 관계가 또 있으나 토기가 너무 태양하면 수기가 진갈됨으로 또 역시 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봤죠. 서로 도와주고 또 극하고 또 외하는 관계. 내가 너를 극하면 너의 입장에서는 나를 외면하게 되는 거죠. 이 외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지지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대로 사계절에 묶여져 있는 오행을 보면 꼭 봄의 끝, 여름의 끝, 가을의 끝, 겨울의 끝에는 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봄에는 봄대로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름은 여름대로의 결실을 만들어서 미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봄에는 진토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가을의 계절이 익어가면서 술토를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낸 결과물들마다는 때때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어도 그 추운 겨울에도 겨울의 계절을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토의 기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토의 귀함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는 더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죠. 참 사람들은 왜 남들은 다 잘 살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못 살아서 참 고생스럽게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때때의 일을 본인들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봄의 계절에서 진토를 만들어내고 여름의 계절에서 미토를 만들어내고 가을의 계절에서 술토를 만들어내 가는데 그 마다마다의 결과물이 없다면 그것은 그 다음의 계절에는 어렵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그대로의 계절에서 또 만들어내면 되겠지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뭐 어느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어느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잘라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봄의 계절을 잘못 인지하고 본인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계절에 또 역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만들어서 가꾸어서 지내야 될 재산, 즉 토를 간과히 여겨서 흩쳐버리거나 또 버리는 경우, 그것을 많이 보죠. 봄의 진토, 얼마 전인가요? 내가 그냥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어린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쇼핑몰인가 하는 그것을 아이템을 얻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 시작한 학생이 말하자면 의류를 판매를 시작해서 고3 졸업할 때쯤 되니까 기업을 만들었더니 기업을. 기업이란 뭐예요? 자신이 혼자서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하다가 이게 뭔가 좀 센스가 있고 또 머리가 있어서인지 그거 자꾸만 개발을 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나이 먹은 언니들, 대학생들, 대학 졸업한 학생들 한 10명 정도의 직원을 두는 그만큼 성장했다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려서 그 분야의 재능을 나타내서 본인의 봄의 계절의 결실을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20살까지의 그 봄의 계절을 정리할 때에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전부 다 나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하게 그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 의류를 판매해 보겠다고 인터넷에 본인의 쇼핑몰을 만들어 가면서 고생한 것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냥 하나의 회사를 이룬 거죠. 직원이 10명이라니까
그 대단한 회사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때때의 계절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잘 하겠느냐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돈을 번다는 것은 예, 재물을 모아야 된다는 것인데,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재물을 쓰는 재주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나 일 안 하고 그냥 뭐 주위 사람 아니면 또 부모님들의 덕으로 호의호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어린 여학생이 왜 그걸 아이템을 내서 본인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계기가 됐냐고 이제 그 방송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신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그 남의 집 일을 해가면서 자신이 그 학교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조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데서 이제 동기가 생겨서 그것을 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세상에 어떤 입장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왜 이 여학생의 경우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때때마다의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란 뭐예요? 움직여야 될 이유, 움직여야 될 명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발산해서 개발하느냐 아니면 속에서 속아래로 넘어가느냐. 자, 여기서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때때마다의 절실한 어떤 이유가 있는 일들이 각각의 다 다르게 표현되고 다가오지만 과연 본인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 보느냐. 그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도움을 받고서도 그 자신이 갖고 나가고 더 부풀려 나가야 될 재산을 그냥 까먹고 소진하고 흩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을 궁극적으로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일단 긍정으로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내가 못 살고 있느냐. 면밀하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 욕심내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짓거리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거 싫어, 난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재물은 누구에게나 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 메마른 땅에서 그 작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줘요.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줘야 돼. 또 풀도 뽑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작물이 온전하게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자연의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해마다 내가 키우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풀이 덮어버리잖아요.
풀이 나무를 덮으는 시간은요, 2달도 안 걸려요. 그냥 2달만 여름에 잡초가를 놔둬버리면 그 나무를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 나무를, 그 풀이 덮어버리면 그냥 죽어요. 나무는 그냥 말 없이 죽습니다. 뭐 사람들처럼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어요. 자기가 말라 죽어요. 그리고 이제 참 어쩌다가 이제 그런 나무들을 발견해 풀을 쳐주면 나무가 살긴 사는데, 사람 물로 말하면 비리비리하게 참 목숨 연명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때에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놓쳐버리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때에는 혹독하게 재난이 닥쳐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풀이 나 약속하고 큽니까? 그냥 풀쌍나무 그냥 처음부터 뜯어져 버리고 뽑아버리면 끝날 것을 어떤 이유에서 밭에 한 2달, 3달 안 가보잖아요. 그냥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알고 있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기에 바쁘죠. 내가 뭐 어째서 그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할 것 없어요. 풀이라는 놈은 잘한다, 내 작물을 해친다, 그것은 대원칙 아니에요. 대원칙. 누구나 다 호랑이 가지고 욕심을 내지만 과연 누가 호랑이 잡을 놈 있어요? 말로는 쉽죠. 호랑이는 주먹으로 때려잡을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과연 호랑이가 앞에서 달려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바쁘겠죠. 말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재물을 갖는 사람과 재물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미리 알고, 이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자연은 여름에는 풀이 자라나는 거야. 풀이 자라면 나무를 덮을 수가 있어. 그래, 그러니 내가 미리미리 뽑아줘야지. 그래서 작게는 매일매일 하면 조련만은 어디 그랬죠요. 한 보름이나 20일, 한 달 미만에 하게 되면 그 어린 풀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어린 풀들 그거 한 달, 2달 놔두면요, 그냥 번성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천지자연은 그렇게 무심하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심하게, 자기가 자기도 모르고 무아의 정신으로 무심하게 또 무정하게 제 할 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농사 짓는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다음에는 진토가 형성이 되고, 또 여름에는 4, 5의 계절이 지나면 미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석 달은 90일을 얘기합니다. 90일. 즉, 90일 만에 자연은 전혀 다른 놈으로 변해간다, 이런 얘기죠. 천지 자연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뚝딱 여름으로 다시 빠꾸하고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 참으로 믿을만 하다 해서 진리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신유의 계절이 2달이 지나면 술토가 되죠. 그 다음에 역시 겨울에도 해자의 기간이 지나면 축토가 되는데, 여기서 한 계절을 이루는 것은 90일입니다. 90일.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스님네들이 100일 기도를 권하죠. 한번 100일 동안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해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그럼 100일 기도를 하는
이유, 왜 100일을 기도하라고 하느냐? 응? 50일 기도도 있을 것이고 150일 기도도 있을 것이고 30일 기도도 있을 것인데 왜 100일 기도를 하게 만드냐? 그것은 한 계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배운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만은 아마 내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많은 스님네들이 100일 기도, 100일 기도 말을 하지만 왜 100일 기도를 주장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이 자연의 한 계절이 석 달이니까 90일이죠. 이 90일 속에는 어때요? 내가 시작을 어디서 하든 뒤에 열흘만큼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 이것을 봄의 끝에서 시작을 하든 봄의 끝에서 시작을 하면 여름의 계절이 다 담겨 있을 것이고, 네. 또 여름이 지나기 전에 아니면 지난 후에라도 하게 되면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의 기운을 담고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는 오롯이 90일이라고 하는 계절의 독특한 행위들을 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100일 기도를 하라 그렇죠. 그것이 아니겠느냐? 꼭 내가 이 100일 기도 속에는 한 계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자연의 순환의 원칙에 의해서 절에서 그렇게 스님네들이 100일 기도를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00일 기도의 가장 바람은 뭐예요? 토의 형성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그 여름의 행위에 나무의 행위나 또 불의 행위나 금의 행위나 물의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물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소망과 내가 바라는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때때를 맞이하면서 때마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그때그때의 소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많이 배운 놈이든 못 배운 놈이든 똑같이 마다마다의 때때의 소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때마다마다의 결과물을 바랄 것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도끼 방망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한 계절을 기다려서 기대어보는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소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인의 이치와 자인의 진리에 부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100일 기도의 근원까지도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꼴이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또 사람에게도 재물은 귀한 것이에요. 왜? 그 재물이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나와 내 주위 사람, 내 가정이 안정을 찾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아니겠어요? 누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정해진 바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너 이렇게 살아. 너는 못난이처럼 못 살고 아주 궁핍하게 살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때때의 계절의 결과물들을 본인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갖다 흩쳐버리고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형성되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요, 수행의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 뭐 가서 장사를 하든, 예. 누구의 거강꾼이 되든, 뭐 상관없어요. 예. 어디다 갖다 내놔도 된 사람의 특징은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법 중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만인들의 재물을 그들의 신분이나 모든 것들을 규정 지어지고 값을 매겨서 평등의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 법이 어디 그래요? 재물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람에게도 귀한 존재다.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어흥 우이야 어흥 흥